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칭을 다녀왔는데요. 두 가지가 고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큰애 몰래 아기를 만진다거나 수유를 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배부르게 먹는지 잘 모른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배부르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아이가 22개월 이 정도 됐었거든요. 22개월이면 동생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건 사실 조금 너무 어렵죠. 동생이 태어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새로운 아이를 안고 있고 이제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잖아요. 엄마랑 한 2주 정도 중간중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러는 상태에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나를 선뜻 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보다 더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행동에 대한 어떤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큰아이들이 되게 많이 속상해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들은 제가 이제 보면 큰아이가 있고 작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이제 동생 맞이라 그래가지고 선물도 사고, 또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큰아이가 이렇게 오면 엄마가 이제 안아줬다가 큰아이랑 같이 이제 신생아실 가서 아기가 저기 있네, 네 동생이야, 그래서 이렇게 빠빠이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차를 두고 아이를 만나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놓치는 거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엄마들이 큰아이에게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만져요. 그리고 안 만지고, 아니면 둘째가 막 울거나 그러면은 둘째를 아빠나 할머니가 안거나 엄마는 이제 큰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아이를 아빠나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과자 사주고 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의 기분을 전환시키면서 엄마는 이제 작은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만일에 작은아이를 만지지 말라, 혹은 막 아이가 흥분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기 해요. 뭐냐면, 큰아이가 만일에 엄마한테 만지지 마, 아니야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만지지 마,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작은 아이를 할머니나 아빠가 아기를 안으면 큰아이 마음에 얘는 아빠가 돌봐도 되잖아, 얘는 할머니가 돌봐도 되잖아, 이렇게 얘네들이 실제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향후에 엄마가 얘를 안았을 때 이 아이가 계속 이걸 힘들어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가 앉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앉지 않는 게 아니라, 앉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안 안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순간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고 그 마음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이들이 되게 그러면 그 정도면 막 갈등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아니면 자기도 막 거기서 막 떼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떼를 쓰는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수용해 줘야 돼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속상해, 너만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 엄마한테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달려들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작은 아이가 되게 많이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기가 이렇게 울어, 어떡하지? 애기가 엄마 쭈쭈 먹고 싶대, 애기가 엄마한테 오고 싶대, 이런 얘기를 큰애한테 하면 이 아이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아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동생 안아주라고 그랬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피드백을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해줘야지 되고요. 또 아이가 그때 와서 안길 때 엄마가 그냥 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밀어내면 안 돼요. 몸에서
엄마가 밀어낸다라는 걸 이 큰아이들이 알거든요. 엄마는 전혀 인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작은 아이가 그런 상황이고 큰애는 큰애대로 막 때를 쓰고 이러면 정말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지할 수 있는 큰애를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아이가 엄마한테 더 집착하게 되고 엄마를 더 독차지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되니까, 이때 엄마가 큰아이를 안는데 어떻게 안냐면 진짜 안는 거예요. 얘가 와서 안기면 얘 꼭 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몸으로 이 아이가 안겼다라는 게 피부로, 촉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얘를 그냥 이렇게 꽉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뭘 주냐면 이 속에 있는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의 울림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이러면서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일에 울으면 그 울음을 가볍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중간중간 코멘트 약간 하면서 지금 애기가 이래, 이런 얘기로 하지 말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애기는 많이 울고 축복이 형아는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지? 축복이 많이 속상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얘가 이미 감정이 너무 올라간 상태면 엄마가 많은 말을 한다고 얘가 듣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하면 돼요. 몇 번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만일에 아기를 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하고 이제 전부 다 한 뒤에 마지막에 아기를 다시 트름시키고 만일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뭐를 하냐면 큰아이한테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아기 눈을 이렇게 보고, 만일에 큰아이 이름이 만일에 튼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튼튼이 오늘 축복이 만지도록 축복이에게 주라고 말했지? 고마워. 그러면서 엄마가 아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하고 이렇게 포옹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그 꽉 안아주고, 만일에 아기가 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그 놀이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놀이에 동참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진짜 놀아줘야지 돼요. 그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요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코칭 갔던 그 집에 아이가 엄마 보고 절대로 애기 동생 못 만지게 했거든요. 얘가 이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이 더 된 거예요. 그때 마침. 그리고 원래 낮잠 자고 일어나면 큰애들이 더 흥분이 되고 더 때를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일부러 안아주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랬지 뭐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얘가 결국은 애기 해주라고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선생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한 게 더 그건 거죠. 다시 애기 안고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다, 맞아 지금 너 많이 힘들 수 있을,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애기 괜찮아졌거든요. 많은 팁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 마음 읽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호흡, 이제 엄마한테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환경만 된다면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 학습이 되고 경험이 돼서 양육을 이제 형제들 간에 남매들 간에 양육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한 10살, 12살, 20살 이렇게 돼서 집에서 막 싸움이 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큰아이들 잘못 개입하면 아이들 마음에 그거 있거든요. 엄마는 쟤밖에 모르잖아.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제가 보니까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빠는,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어, 이런 얘기를
60대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어떤 형제들 간에 알 수 없는 한쪽 구석에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나이 60이 돼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고 정말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상황에 있겠지만, 그런 마음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조금씩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